야단치거나 혼내거나 너는 왜 엄마 아빠 그 마음도 모르고 네가 지금 방황할 때냐 공부할 때지 왜 이렇게 속생이냐 엄마 아빠는 너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수고하는데 왜 네가 엄마 아빠 마음을 몰라주고 네가 이렇게 방황하고 방탕하고 다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아빠 사실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솔직히 이야기했을 때 아빠 화나지 않겠어요? 아니면 정말 아빠한테 드릴 말씀이 있는데 혹시라도 화내면 어떡할까 그런 노심초사하는 부분들이 우리 청소년들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또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빠 기대에 못 미쳐서 너희는 자식이 뭐 이렇쿵저렇쿵 화내고 그러면은 그 아이들 야 임마 내가 너를 믿었는데 막 다른 애들은 다 그렇게 막 까불고 방황하고 방탕하고 그러지만 너는 그렇지 않잖아. 왜 네가 갑자기 이렇게 돼서 누구 만나서 왜 그런 거야? 실은 그 아이는 오래전부터 아파하고 힘들었고 굶고 있었던 거죠. 그것을 표출을 못했을 뿐입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요. 내가 너를 위해서 밤잠 잠아지 안 자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일하고 남들한테 가서 별의별 소리 다 듣고 그러면서까지 내가 돈을 모아 너를 공부시키고 엄마 아빠가 그동안 배우지 못해가지고 그 천천히 한이 되고 원수가 돼서 내가 너만큼은 가르쳐보려고 이렇게 가르쳤는데 어떻게 네가 내 마음속에 못을 받고 엄마 아빠 이렇게 실망시키고 이놈아 당장 집 나가 너 그렇게 살려면 이놈아 엄마 아빠라 부르지도 마 이놈 자식아 얼른 당장 나가 네가 어떻게 엄마 아빠 이렇게 실망시켜 나 인생 지금까지 잘못 살아서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고생하고 누구 때문에 힘들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밖에 나가서 돈 벌고 이런 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막 친구한테 맞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친구한테 맞았어? 그래가지고서 바지를 벗겨보니까 그 바지 엉덩이가 막 아주 그냥 너무 끔찍할 정도로 시빨갛고 새파랗고 막 거기에 막 그 자국이 막대 그 대나무 자국이 거기에 쫙 나면서 너무너무 징그럽게 아픈 그런 고통의 흔적들이 거기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 아빠가 막 마음이 몇 터지는 거예요. 어떻게 학교 보냈는데 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가. 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화가 나가지고 당장 그 다음날 학교를 쫓아갔어요. 더 퍼지지 않도록, 더 터지지 않도록, 더 휩싸이지 않도록 끌어안아야죠. 아빠도 그랬어. 엄마도 그랬어. 얼마나 힘드니. 마음 아프지. 속상했지. 아들아, 아들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사춘기 때 술 먹지 말으니까 술 한잔 먹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 술은 어른 앞에서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속담 저도 지금까지 이용하다고 생각해요. 어른 앞에서 배운 술은 알코올기가 없죠. 약기운이 없어요. 그래서 아들 힘들고 터질 때 아니면 터지려고 할 때 터졌을 때 아들 야 인생 뭐 있냐 인생은 살면서 고민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야. 그 고민했다고 다 풀어질 것 같으면 아빠도 고민하겠냐? 고민 안 하지. 그냥 때로는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지나가다가 흙탕물 튀기도 하고 또 그러면 빠르면 되고 그런 거야. 너무 그거 괴롭고 힘들게 생각하면 내 마음이 너무 아파. 네가 마음 아프면 아빠 마음이 어떠냐? 아빠도 힘들잖아. 아빠가 아프면 너 마음 어때? 좋아? 신바람네? 아니잖아. 그치? 이제 살다 보니까 다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인 거야. 가장 중요한 거는 밖에서 비바람 맞고 소나기 맞고 흠탕물 튀어도 내가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내 가정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냐. 그치? 우리 아들 아빠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 아빠 이래. 그래서 서로 모든 것을 다 풀어낼 수 있는 그 공간. 그래서 아들이 밖에 있었던 이야기 사춘기 겪으면서 힘들고 폭발할 수밖에 없는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거를 아빠한테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아빠한테 이유가 있잖아요. 왜? 아빠니까 엄마니까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웃어가면서 터뜨리기도 하고 울면서 터뜨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은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병이 생깁니다. 속병이 생겨요. 속앓이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한이 많은 거예요. 왜? 그거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많은 몸이 여기저기 아프잖아요. 난데없이 아픕니까? 아니에요. 그 몸이 아프기 전에 반드시 증상이 있었어요. 어떤 증상? 마음이 아팠어요. 이 마음이 아플 때 그것을 참다 보면 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병을 고치려면 마음을 고쳐야죠. 그럼 이 마음 풀 데가 없어요.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엄마 아빠 있어요. 엄마 차니까 에이 새끼 막 응? 저놈의 새끼가 아주 그냥 팔자가 폈고 뭐 요즘 잘 먹고 잘 입고 그냥 엄마 아빠가 잘해주니까 이놈의 자식이 아주 그냥 예? 팔자가 폈어 이놈의 새끼야. 이게 아니야. 아들 아프구나. 어디 아파? 마음이 아파? 그러면은 아들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었는데 엄마가 네 마음 몰라주면 누가 알아주냐? 아빠도 있잖아. 얘기해.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주는 거. 그러면 전번에 우리 큰아들하고 얘기하다가 네 속에 있는 걸 얘기해라. 그랬더니 아들이 그런 거야. 눈물에 막 그냥 그 커다란 놈이 1m 96짜리가 제 앞에 앉아가지고 막 눈물이 폭포수가 돼가지고 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이 얼마나 아프면 저렇게 울까. 아빠 중에 겉에 보면 정말 나쁜 아빠였고 화 잘 내는 아빠였고 아이들 잘 때리는 아빠였고 아주 성질이 아주 못된 아빠였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누구 말 맞다나 죽으려고 하나 마음이 편해서 그런지 이제는 그 아이들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이제는 내가 끌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가 생기고 더 끌어안아주고 싶은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아빠 아들과 함께는 팟캐스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는 유년 시절 아이들이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아빠에게 말 못한 그런 사연들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아이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서 이제 청소년기가 되었습니다. 사춘기 반항아가 되었습니다. 반항아의 죄는 무죄인가요? 유죄인가요? 무죄입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요즘 청소년들이 도를 넘어선 것 같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유죄라고 말하기에는 또 아직도 미성숙된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할 것인가. 물론 아이들 나름대로 고민과 또 자기들의 고충과 아픔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요. 그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고민이 참 커요. 근데 어른들은 쬐끄만 놈들이 무슨 고민거리가 이렇게 많으냐고 이렇게 그냥 덮어버립니다. 아니에요. 아이들 나름대로 세상의 그 지구 무게만큼보다 더 무거운 고민거리가 있고요. 그리고 어른들이 생각하는 무거운 짐 아이들에게도 그 이상으로 고민거리가 많이 있답니다.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그 사춘기를 어떻게 지나갔는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아마 저는 그 아이들에게 사춘기도 없이 혹독하게 훈련시켜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사춘기라기보다는 어서 빨리 돈을 벌어서 일을 악물고 벌어서 어떻게든지 내가 이곳에서 탈출하고 벗어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사춘기는 저에게 사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좀 혹독 아닌 혹독하게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특별히 사춘기가 없이 지났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고민과 힘듦과 어려움을 지금 돌아보면 그들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구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아들들의 사춘기를 돌아보면서 저의 사춘기를 보면서 또 현 시대를 살아온 여러분들의 사춘기의 그 고민거리를 오늘에는 5가지로 한번 나누어서 같이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빠는 제가 어떤 사람이 되길 바랍니까? 그리고 그 바람에 의해 아빠는 저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이 아이들, 특히 그 사춘기 아이들, 청소년들은 겉으로 티내지 않지만은 그들 나름대로 미래에 대한 고민과 또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빠의 그 기대가 무엇인지 또 궁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빠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지지해 주는지 또 그런 마음을 담은 오늘 질문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아이들에게서 어떻게 되길 바라는가 했을 때 제 바람은 그랬습니다. 제가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저 건강하게만 잘 자라줬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왔지요. 근데 아이들 그 당시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되고 싶었던 게 있었을 겁니다. 그와 반대로 저는 아이들에게 무조건 공부보다는 그냥 몸만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또 건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쏟아 부으려고 애썼지만 아이들이 건강하려면 제가 아이들과 같이 놀아지고 또 건강 분야에 대해서 이런 것 저런 거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저 마음만 바라고 있던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속상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았지요. 그 아이들이 생각할 때 아빠가 자기네들 통해서 원하는 게 무엇이었을까? 아마 동심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본다면은 그 아이들은 아마 공부 잘하는 이 친구로서 그렇게 바란다고 생각이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뭐 공부를 잘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그냥 아이들 공부하려고 하면은 야 무슨 공부는 공부냐 그냥 밖에 나가서 뛰어놀고 그래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와서 좀 후회 아닌 후회를 한다면은 공부를 못 시킨 거 그거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지만은 좀 아이들이 좀 재밌게 신나게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놀아주길 원했는데 그저 아이들은 밖에 나가지 못하고 그 집에서 형하고 동생하고 둘이 그렇게 티격티격 태격태격 티격티격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옛날로 만약에 다시 한번 돌아간다면은 그 아이들과 힘있게 재밌게 놀아주고 싶은데 그 당시 상황에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늘 미안한 감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날 청소년들이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아빠는 나에게 대해서 무엇이 되길 원합니까? 그리고 아빠가 내가 그 되는 곳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 그 질문에 입각해서 제가 한번 돌아가 본다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너희들이 되고 싶은 것이 먼저 무언가를 알고 싶어요. 너희들이 나중에 물론 이 그 소망과 꿈과 목표는 살아가면서 또 성장해 가면서 많이 바뀌고 달라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정말 좋다면은 마음껏 밀어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제가 그 아이들 큰애는 유독히 키가 컸습니다. 자기 친구들에 비해서 얼마나 키가 컸는가 하면은 한 배 반 정도 되게 키가 컸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 그 중학교 때 운동장, 뭐 고등학교 때 이렇게 가보면은 이 선생님보다 더 커가지고 뭐 아이들을 찾을 필요가 없죠. 보면은 제일 큰 아이가 바로 우리 아들이었으니까요. 키가 190 지금 7, 8인데 그 당시에도 키가 많이 컸습니다. 어른들 키 이상 되었으니까요. 그랬을 때 주변에서 좀 스카웃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배구 선수에서 스카웃하고 농구에서 스카웃하고 또 체격이 좋으니까 씨름하라고 스카웃하고 그래서 한 번은 농구를 하려고 서울까지 전학까지 가려고 했던 그런 상황도 있었죠. 그러나 제가 그 당시 몸이 아프다 보니까 충분하게 뒷바라지 못하고
전학 가는 걸 포기하고 그냥 서울 갔다가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방향들은 참 많았어요. 큰애가 농구하기 위해서 농구학교도 왔었고 또 씨름하기에서 씨름학교도 전학 갔었고 그런 적이 참 많았는데 결국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지금에서 생각해보니까 정말 미안하고 안타까운 일인데 아빠가 첫째는 건강하지 못하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지 못해서 충분하게 밀어주지 못했는데 아마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는데 그때 한번 수영을 시켜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키도 크고 그 당시 날씬하고 그랬었으니까요. 근데 지금 와서 뭐 후회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아버지,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바랄 때 그 바라는 상은 그 아이가 정말 체격이라든지 모든 조건에서 잘할 수 있는 그 부분들 부모가 옆에서 항상 지켜봐주고 관심을 갖고 그래서 우리 아들은 이런 것에 좀 잘하고 달란트가 있고 이런 쪽에 좀 탁월한 면이 있다 생각이 된다면은 정말 어떤 일을 해서라도 그 부모가 아이들에게 뒷바라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으면 참 좋겠고 그 일을 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도와줬으면 좋겠다.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제가 늦게나마 이렇게 들어지게 됩니다. 두 아들들을 통해서 또 작은 아이는 특별히 형에 비해서 키가 작았지 아주 그렇게 약한 편은 아니었어요. 약한 편은 아니었지만은 좀 호리호리한 그 편이었죠. 형에 비해서 늘 키가 작았다고 생각했고 호리호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렇게 보니까 이 아이도 키가 180을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보았고 지금은 183 정도 그 정도 되나요? 체격도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렇게 성장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당시 제가 여러 환경과 조건에서 해주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늘 아쉬움으로 남고 또 어렸을 때 가지고 있는 그 끼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 늘 후회스럽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다면 그 당시 조금만 여건이 된다면 아이들에게 세계 여행을 좀 시키고 할 수만 있다면 같이 여행도 다니고 무전여행도 가보고 그런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에 올인하고 또 뒷바라지를 해서 아이들이 눈이 밝아지고 넓어지면서 시야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생겼을 때 그렇다면 네가 이 상황에서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뭐냐 했을 때 그 결론을 존중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결국 돌아보면은 모든 것이 아쉬움과 후회뿐이지만은 옛날로 돌아간다면 옛날로 돌아갈 수 없지만은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청소년 사춘기 반항기를 둔 그 부모님이 듣고 계시다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옆에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우리 아들들이 우리 딸들이 뭘 잘하는지 그것을 못하게 되면 아이들이 사춘기 반항기는 더 심해집니다. 그 사춘기 반항기는 바로 이 어려서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항상 올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그 사춘기를 지나가게 되는데 어려서 사춘기를 지나가는 게 훨씬 낫다.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이 사춘기를 맞게 되면 그것이 또 바람 피우는 것 되기도 하고 늦바람 나기도 하고 엉뚱한데 신경을 쓰고 엉뚱한데 체력과 에너지를 낭비할 수밖에 없지요. 결국에 사춘기는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보고 마음껏 사춘기 그 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그 사춘기 보내는 그 시간들을 이왕이면은 모든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는 사춘기를 보낼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춘기 가는 길을 막지 마십시오. 막으면은 그것이 내 안에 몸에서 내장되고 언젠가는 그것이 아마 화산처럼 품어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그 아이 장래 가는 여정길에 부모가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서 또 다른 사람을 낳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아이들 사춘기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마음껏 속에 있는 열정과 열분을 품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되 그 속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또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내 아들은 이 속에 마음속에 이런 불이 붙어 있구나. 그래서 활활 아낌없이 타오를 수 있게끔 해주고 그리고 소각되어서 나중에 그 화산재 가운데서 마치 산이 불이 나서 다 잿더미 된 그 속에서 다시 고사리가 피어나듯 그 안에서 그만이 그 아들만이 딸만이 할 수 있는 그 또 하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것에 부모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제 말씀에 어떻게 공감을 하셨는지요? 또 나머지 몫은 여러분의 몫이고 첫째는 자식들이 자랄 때 사춘기 반항기 할 때 그것을 잘 관찰 있게 봐주고 또 응원해 줬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도 사춘기 때 지금의 저처럼 힘들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는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사춘기 때는 워낙 악조건이고 힘든 환경 속에서 사춘기를 누구한테 보일 만큼 그 현상들을 누구한테 나타낼 만큼 주위의 보호자나 배경 환경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춘기도 이렇게 누구에게 보여줄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땡깡도 놓고 말하고 또 화도 내고 그런 거잖아요.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 소도 어덕이 있어야 비빈다 오는 것처럼 주변에 정말 암울하고 힘들면은 사춘기 없이 그냥 지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춘기에는 가정의 그 주변의 환경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사춘기에 끼를 부리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 사춘기가 없었지만은 물론 있었겠죠. 그러나 사춘기보다 더 큰 사춘기는 사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선 이 상황 속에서 벗어나야 되려고 그렇게 몸부림쳤고 그래서 거기에서 했던 부분들이 바로 태권도 운동이었습니다. 어딘가 화를 풀어야 되고 어딘가 내 속에 있는 울분을 터트려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몰라줘도 내 속에 있는 그 고민을 누구인가 토로하고 싶지만 토할 수 없는 그런 부분 속에서 오로지 샌드백 광야 태권도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돌이켜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사춘기를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그 사춘기는 사치다. 아마 저도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가지고 있어서 아이들의 사춘기를 관심 있게 보지 못하고 늘 때 아닌 억압과 때 아닌 그 아이들에게 아빠가 지금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그런데 더 이상 그만 투정 부리고 얼른 밖에 나가서 놀든지 아니면 숙제나 하든지 이렇게 엄격하게 대했던 것 같습니다. 좀 후회스러운 부분이고 미안하고 다시 한번 그 아이들의 사춘기가 온다면은 비록 나의 사춘기는 그렇을지라도 아이들에게 좀 관심 있게 돌보고 관심 있는 시간을 가졌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져요. 이것은 이제 저의 사춘기와 이 아이들의 사춘기를 빌어서 이야기했고 또 다른 사람들 다른 청소년들이 있어서 그 반항기 그 사춘기 아마 저는 이렇게 조언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렵지. 그런데 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갔을 때 또 하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힘들었던 그 부분들 아빠는 이렇게 지나갔고 이렇게 생활해 왔지만은 너에게 있어서 그 사춘기를 무조건 우회하라고 좌회하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우회할 때 있으면 우회하게 되고 또 정면으로 부딪힐 때가 있으면 부딪히게 되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가는 여정길에 있어서 이만한 웅덩이가 파져 있으면은 그것을 돌아서 가게 되면은 나중에 그보다 더 큰 웅덩이를 만나게 되면 돌다 보면 인생의 허송세월을 보낼
때가 있어. 그러니까 사춘기 때 그 웅덩이를 내가 거기에 다리를 놓고 건너갈 수도 있고, 때로는 거기에다가 돌이나 흙을 메꿔서 건너갈 수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다리를 놓고 건너갈 때는 쉽게 건너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웅덩이에다가 돌을 넣고 흙을 넣어서 그 수고와 노력과 때로는 인내와 아픔과 이런 모든 것들이 더욱 잦아져서 인생 살다 보면 사춘기뿐만 아니라 더 큰 엄청난 시련과 아픔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는데, 그때 내가 지난날의 사춘기를 어설프게 지났다면은 결국 그 엄청난 태산과 같은 그 길이 내 앞에 막혀 있을 때 우리는 또 주저하고 좌절하고 낙망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러나 내 앞에 작은 웅덩이를 내가 몸으로 마음으로 그것을 다지고 때로는 힘들고 아픔이 있지만은 그것을 잘 통과한 자는 그 앞에 어떤 큰 어려운 태산이 있을지라도 그것도 통과할 수 있는 내게 능력과 또 힘이 있거든. 근데 이 첫 번째 관문에서 어설프게 지나고 나면은 두 번째 엄청난 그 관문에서는 그저 쓰러질 수밖에 없고,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져. 그러니까 이 사춘기 부모님께서 잘 그 아이들에게 잘 이겨나가고 극복할 수 있도록 사람 살면서 삼전수전 여러 가지 그 겪은 일들을 토대로 해서 아이들에게 진지하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 대화죠. 결국 대화하고 서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일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다면은 아이들의 사춘기 때도 잘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고, 설령 부모님께서 그 사춘기를 힘들게 어렵게 또 때로는 이 사치라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난 그 과정들이 아이들과 같이 대화하면서 아빠의 그 사춘기를 다시 한번 재정리하며 회복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것 같고,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겪었던 그 사춘기를 생각하고 또 내가 겪어야 그 사춘기를 생각하면서 내 마음속에 좀 더 성숙한 면이 싹 튼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아이들과 또 사춘기를 바라보면서 나의 지난날의 사춘기를 생각하면서 서로가 대화 나눌 수 있는 광장과 소통의 공간을 만들어 간다면은 마치 홍역과 같이 이 홍역으로 인해서 더 성숙해질 수 있는 내일의 그 청년 시절을 맞이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있어서 누구나 어려서부터나 또 아니면 그 사춘기를 지나가지 못하면 어른이 되어서도 사춘기를 이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찍 사춘기를 맞으면은 나중에 그런 엄청난 사춘기를 맞이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사춘기 그 지나가는 과정들을 어른들이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무책임하거나 또 야단치거나 혼내거나 너는 왜 엄마 아빠 그 마음도 모르고 네가 지금 방황할 때냐 공부할 때지 왜 이렇게 속색이냐, 엄마 아빠는 너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수고하는데 왜 네가 엄마 아빠 마음을 몰라주고 네가 이렇게 방황하고 방탕하고 다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빠 때는 엄마 때는 이런 사춘기를 보냈어, 지나고 나니까 후회도 되고 또 아쉬움도 남고, 내가 나의 인생길에서 다시 사춘기가 온다면 그 시간들을 좀 더 성숙한 시간으로 밑거름의 시간으로 내일 위한 희망의 씨앗을 심는 시간을 보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경험담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면서 같이 서로가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내면 정말 그 가정에 사춘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내일을 위한 이 웅덩이를 다져가는 그런 주신 이 기회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아이들 사춘기 홍역이라 생각하시고 잘 지켜봐시고 잘 이겨나가시도록 격려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런 겁니다. 제가 아빠에게 솔직한 이야기를 할 때 아빠는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믿어줄 수 있으세요? 제가 아빠의 기대에 못 미쳐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은 사실 아빠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눈물 나게 하는 그런 질문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아이들은 두려움과 염려에 떨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하고 그래서 아빠가 화내고 노여하시면 어떡할까? 그래서 자기도 열심히 하고 싶고 몸부림치고 어른이 되었을 때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사춘기를 지나가는 그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다른 친구들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빠져서는 안 되겠지 스스로가 바른 길을 걸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빠에게 신뢰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아빠,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 아빠 좋은 이야기, 아빠 듣기에 정말 기쁜 이야기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이 속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마음을 이야기했을 때 아빠가 나를 향해서 기대하는 그 기대치가 달라질 때 아빠는 화낼 수 있고 엄마도 속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겉으로는 아빠 기대치에 맞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속에 또 하나의 그 아이가 울고 있다는 것을 아빠들은 아셔야 되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이들 나름대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 살아가는데 공부해야지 또 이성 문제도 있지 여러 가지가 복잡하고 힘든 그 속에서 나도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내 주변에 갑자기 그 여자친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잘 모르고 자랐던 그 아이들이 보면서 이제 성숙기가 들어오고 또 모든 신체 변화를 생기면서 유혹도 생기고 때로는 나름대로 그 흥분 같은 그런 이상한 몸의 감정도 느끼고 유혹도 따르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표현할 수도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물론 요즘에는 저희들 어렸을 때보다 많이 좀 자유로워지고 표현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은 그 마음속에서 여전히 나는 표현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아이들이 내가 이런 이야기 했을 때 아빠 엄마가 얼마나 화내고 야단칠까. 그래서 엄마 아빠가 화내지 않고 야단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이게 해서 속으로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데 겉으로는 잘하고 잘 지내는 것처럼 지내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아이들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나도 내 속에 힘들고 어려운 그 부분들을 참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빠에게 다가와서 아빠 사실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솔직히 이야기했을 때 아빠 화나지 않겠어요? 아니면 정말 아빠한테 드릴 말씀이 있는데 혹시라도 화내면 어떡할까? 그런 노심초사하는 부분들이 우리 청소년들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또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빠 기대에 못 미쳐서 너희놈의 자식 뭐 이렇고 저렇고 화내고 그러면은 그 아이들 차라리 말을 않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잘 지내고 있지만은 그 속에는 힘들어하고 아파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아이고 그 아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이들을 왕따 시키고 아이들을 이 폭력을 일삼고 그랬다고? 아니에요. 그 아이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학교에 이 모범생이고 우등생입니다. 그 아이가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이기에는 선생님이 부모님이 보기에는 그렇지만은 그 아이 마음속엔 또 하나의 그 아이가 괴롭고 힘들고 반항하고 싶고 또 사춘기를 맞아서 괴롭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아이들이 돌변하는 행동을 보이게 되면 선생님이 실망하고 부모님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겉으로서 조그맣게 상처가 났을 때 아빠 나 여기 상처 났어 하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로 인하여서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 아픔을 아빠에게 보이지 못하고 선생님에게 보이지 못하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숨기고 있는 거죠. 안 아파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나 선생님은 그 아이 모범생이고 우등생입니다. 절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예,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속에서 곰고 터져버렸을 때 이 아이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다가 뻥 터져버리면 돌발 상황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임마, 내가 너를 믿었는데, 막, 다른 애들은 다 그렇게 막 까불고 방황하고 방탕하고 그러지만 너는 그렇지 않잖아. 왜 네가 갑자기 이렇게 돼서 누구 만나서 왜 그런 거야? 실은 그 아이는 오래전부터 아파하고 힘들었고 굶고 있었던 거죠. 그것을 표출을 못했을 뿐입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요. 내가 너를 위해서 밤잠 잠아지 안 자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일하고 남들한테 가서 별의별 소리 다 듣고 그러면서까지 내가 돈을 모아 너를 공부시키고 엄마 아빠가 그동안 배우지 못해가지고 그 천천히 한이 되고 원수가 돼서 내가 너만큼은 가르쳐보려고 이렇게 가르쳤는데 어떻게 네가 내 마음속에 못을 받고 엄마 아빠 이렇게 실망시키고 이놈아 당장 집 나가. 너 그렇게 살려면 이놈아 엄마 아빠라 부르지도 마 이놈 자식아. 얼른 당장 나가. 네가 어떻게 엄마 아빠 이렇게 실망시켜. 나 인생 지금까지 잘못 살아서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고생하고 누구 때문에 힘들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밖에 나가서 돈 벌고 이런 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막 야단치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 불보듯이 뻔한데 그 아이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고 정말 힘들이 있고 막 속에서 터질 것 같은 정말 죽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을 때 그거를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갑자기 어느 날 유선장 써놓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 또 친구들끼리 그런 아이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보면 우등생이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 곰고 있는 아이들끼리 만나서 이상한 잘못된 그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한 것을 알아야 돼요. 더 이상 굶기 전에 상처가 났을 때 빨리 치료해야 되는 것처럼 아이들 사춘기 때 정말 우등생이고 모범생이고 손 하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디 티끌 하나 없는 그런 친구일지라도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돌아봐야 되고 아들아 요즘 뭐 고민거리 있니? 아니면 제가 만약에 아버지라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중학교 고등학생들 사춘기 그런 아이들이 있을 때 오늘은 치킨 한 마리에다가 맥주 한 잔 해서 치맥을 해가지고 집에 가서 아들아 딸아 다 부르면서 아빠 왜 어쩐 일이에요? 오늘은 아빠가 기분이 좋아서 우리 아들 딸들하고 맥주 한 잔 하려고 왔지. 예? 맥주요? 예? 맥주요? 이 속에는 실은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 이미 친구들끼리 맥주 한 잔, 소주 한 잔 다 했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내가 술 먹는지 담배 피는지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가서 겉으로는 그러면 어유 무슨 술이에요. 술은 공부해야죠. 아니야 임마 다 알고 있어. 이리와 니네들 뭐 아빠들만 니네들 때 다 술 먹고 담배 피고 했어. 이리와 한 잔씩 먹자. 그러면서 아이들의 마음에 문을 열고 또 학교에서 힘들어한 일 있냐? 아픈 일 있냐? 고민한 일 있냐? 그러면 아빠 엄마한테 얼마든지 얘기 따라. 또 아빠한테 얘기 못하면 엄마한테 얘기하고 아들아 너 엄마한테 얘기 못하면 아빠한테 얘기하고 우리 얘기하자. 이런 시간을 만들어주고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면은 아이들은 울 때 울고 기뻐할 때 기뻐하고 웃을 때 웃을 줄 아는 희노애락을 그 모든 것을 희노애락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건강한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이들이 놀 수 있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공간과 환경을 만들어주면은 그 가정이 바로 행복한 가정이고 건강한 가정이 되는 거죠. 우리 큰아이가 어느 날 고등학교 때 학교 갔다 왔어요. 근데 얼굴 표정을 보니까 뭔가 좀 심상치 않아요. 이 큰아이는 무뚝뚝하고 아파도 말도 못하고 슬퍼도 말도 못하고 그냥 참는 그런 성격입니다. 작은 아이는 아플 때 아프다 말하고 슬플 때 슬프다 말하는 그런 성격이고요. 그런데 이 큰아이가 학교 갔다 오더니 뭔가 기분이 좀 다른 때와 좀 다른 것 같았어요. 학교 공부하는데 별 이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팬티에 이 벗어놓은 거 빨래 그 보니까 그 피가
이렇게 잔뜩 묻어 있는 거예요. 파란색 팬티인데 뭔가 이상하다 보니까 피가 많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서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그 피가 팬티에 다 얼룩졌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아들아 학교에 가서 무슨 일 있었냐? 그랬더니 아니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물론 그 당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사춘기를 지날 때 아이들이 아빠에게 마음껏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공간을 제가 못 만들어줬어요. 늘 말씀드리다시피 저는 몸이 아프고 힘들고 오늘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환경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아이들을 우리 집안에 있는 그냥 아이들이다. 예.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관심도 갖지 못하고 또 뭔 일 있으면 화내고 야단치고 말도 못하게 이놈 자식 아빠가 아픈데 막 어디 그런 얘기하고 있고 아빠를 더 힘들게 이런 어떻게 보면 폭군과 같은 연산군과 같은 그런 아버지다 보니까 어떻게 아이들이 이 아빠 앞에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겠어요. 그런 과거에 아픈 경험이 있으니까 제가 감히 여러 아빠 엄마들에게 아이들과 같이 놀 수 있는 재미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라는 거죠. 그 공간을 만들어 줄 때 그것이 건강한 가정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제가 많은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고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큰아들에게 뭔 일 있어? 아무 일 없어요. 괜찮아요. 뭔데도 분명히 그러면서 팬티를 가져와서 아들이 보셔. 너 이 팬티에 핏자국 났는데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제서야 친구한테 맞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어? 친구한테 맞았어? 그래가지고서 바지를 벗겨보니까 그 바지 엉덩이가 막 아주 그냥 너무 끔찍할 정도로 새빨갛고 새파랗고 막 거기에 막 그 자국이 막대 그 대나무 자국이 거기에 쫙 나면서 너무너무 징그럽게 아픈 그런 고통의 흔적들이 거기 남아있는 그것을 보면서 이 아빠가 막 마음이 몇 터지는 거예요. 어떻게 학교 보냈는데 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가. 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화가 나가지고 당장 그 다음날 학교를 쫓아왔어요. 밤새 끙끙끙 앓다가 화가 견딜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담임선생님 만나서 선생님 제가 오늘 학교에 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서 학교에 와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는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제가 학교에 한번 와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담임선생님이 그런 거예요. 무슨 일이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깜짝 놀라요. 아이고 요즘에 폭력 없어요.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엉덩이가 새파랗게 막 용이 그려다닐 정도로 이렇게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을 바지를 벗겨가지고 선생님 보여줬습니다. 선생님도 깜짝 놀랐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 선생님이 제 학교 후배더라고요. 참 올해 처음 찾아간 그 학교 그것도 좋은 일로 간 것도 아니고 우리 아들이 맞아서 갔는데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제 학교 후배였어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몸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지 못했는데 이것을 보고서 너무 속상해서 물론 모든 학교에서 일어난 재반 사항들은 선생님께 다 맡겨야 되고 또 부모가 간섭해서는 안 되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어떻게 이 모습을 보고서 부모가 그냥 집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아이들이 그랬는지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어떤 징계나 또 그 아이들에게 야단과 혼내주고 뭐 그런 걸 떠나서 더 이상 학교에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우리 큰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요한아, 너 누구한테 이렇게 했어? 뭐 했어?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이들이 얘기를 잘 안 하죠. 얼른 얘기해봐.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그랬더니 우리 큰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니까 서로 나름대로 알고 보니까 왕따를 당했던 거예요, 우리 큰아들이. 그러면서 저쪽에 지하실 쪽으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엎드려 뻗쳐놓고 그 마대, 그 총수하는 그 마대 자루로 거기를 수없이 맞았다는 거예요. 피가 터지도록.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그 애들이 너 그랬어? 아니, 그 애들이 어떤 애들인데? 그래서 선생님,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입니까? 뭐, 아이고, 아버님, 그 아이들 그럴 일이 없어요.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예? 무슨 일인데요? 그 아이들이요? 우리 학교 공부 잘하는 우등생들이에요. 절대 아이들 그렇게 때리고 뭐하는 그런 친구들이 아니에요. 제가 장담해요. 얘가 거짓말을 다른 데서 얻어 터지고 맞고 와서 그 아이들이 뒤집어진 건 절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저 아이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한번 그 친구들하고 얘기해가지고 한번 조사 한번 해주세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자신있게 장담하면서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생님도 은근히 화가 나는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아이들이 왔습니다. 와가지고서 제가 옆에 있고 우리 아들이 있고 선생님이 있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얼굴색이 조금 달라졌죠. 그럼 선생님이 묻습니다. 너 이 아이한테 이렇게 마대자루를 때리고 그랬어? 그랬더니 아이들이 쭝쭝 삐죽하는 거예요. 나중에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시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선생님, 우등생이라고 해가지고 그 아이들만 색안경 쓰고 이 아이들은 절대 그런 일 없다. 그렇게 돌아오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이나 또 주변에 선생님 시야에서 벗어난 아이들이 있어도 그 아이들 좀 관심을 갖고 좀 도와주세요. 서로가 한 학교, 한 학생으로서 같이 졸업할 수 있도록 선생님 좀 부탁드립니다. 그 아이들에게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징계를 내리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참 좋겠어요. 눈물 흘리고 아이가 아파하고 부모님이 괴로워하는 이 희생은 저희 아이와 저로서 만족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께서 예, 죄송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다 무마시켰습니다.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학생이나 부모님도 사춘기를 지났고 학생도 지금 사춘기를 지나가고 있고 우리 아들도 이제 성장해서 다 사춘기를 과거로 다 지나갔습니다. 때로는 어떤 친구는 심하게 지나간 친구도 있고 때로는 살짝 지나간 친구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사춘기라는 것은 나 지금 몸이 많이 아파요. 나 지금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런 표현이고 이런 몸의 표시고 직간접적으로 아파하고 있는 아이들의 신음소리입니다. 왜 아파하고 힘들은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색안경 쓰고 또 나 때를 생각하면서 그 아이들을 야단치고 혼내십니까? 그 아이들의 눈물을 누가 닦아줘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엄마 아빠가 닦아줘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변에는 선생님이나 지인들이 닦아줘야죠. 눈물을 흘려도 쳐다보지 못하고 마음이 아파서 호소해도 듣지 못한다면 이 대한민국의 청소년들, 사춘기들 어디 가서 풀고 어디 가서 힘들합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들끼리 모여서 마약을 하고 본드를 하고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물론 술, 담배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이나 본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이지만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 술도 먹었고 담배도 피웠고 그러면서 서서히
내 몸에 해롭다고 생각이 되면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멀리 갑니다. 그런 시절들을 보내면서 먼저 겪은 우리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 끌어안고 안아주고 너만 아파하는 홍역이 아니라 아빠도 많이 그 홍역 때문에 힘들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이겨나갔단다. 그러면서 그 가정에서 아빠와 엄마와 아들, 딸이 속에 깊은 이야기를 다 나눌 수 있는 그런 환경과 공간을 만들어준다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아이들은 사춘기가 오히려 전화의복이 돼서 아름답고 건강하고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더 성숙해지는 그런 과정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정금이 그 연단을 거쳐 나갈 때, 풀무불을 거쳐 나갈 때 정금이 되는 것처럼 중간에 도중에 포기하고 관심을 갖지 않으면 18K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14K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 소용없는 찌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서 좀 무거운 얘기지만은 우리 엄마 아빠들 사춘기 다 겪으셨잖아요. 우리 아이들 지금 힘겹게 어렵게 사춘기를 겪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끌어안아 주시고 때로는 술 한잔 마시면서 치킨을 먹으면서 아이고 우리 아들 딸도 사춘기 지나가고 있구만. 열심히 내가 응원해서 정말 멋진 이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때가 나로 만드는데 가장 최고의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기를 엄마 아빠 응원할게. 사랑해 사랑해. 이런 시간을 보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옛날 과거를 생각하고 아들들 일을 생각하니까 순간 가슴이 멍하고 눈시울이 적시기도 합니다. 지나갔으니까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나갔으니까 자신있게 여러분들에게 제 과거의 지난 날을 토대로 해서 좀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같이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질문이 있네요. 아빠는 제 친구 관계나 이성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제가 고민이 있을 때 아빠에게 이야기해도 아빠는 저를 이해해 줄 수 있으세요? 이성 문제 참 좋죠. 제가 옛날에 저 때 얘기를 할게요. 제 여자친구가 있는데 제 여자친구를 저희 어머니 앞에 데리고 왔더니 그런 얘기 합니다. 엄마, 제 여자친구예요. 그랬더니 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야, 무슨 남자고 여자고 친구가 될 수가 있냐? 응? 공부할 때는 공부해야지. 무슨 여자를 생겨?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아마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똑같이 얘기해 줄 수도 있겠어요. 무슨 공부할 때 공부하고 그래야지. 좀 심한 말로는 머리에 피도 안 말린 녀석이 무슨 여자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아니에요. 남자는 여자친구를 사귈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내 계획이 좀 더 세련되게 변화됩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친구가 생길 때 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남자에 대한 그리움과 이성의 그 관계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결혼 상대의 배우자를 생각하게 되고 나는 어떤 결혼할 것인가 그리고 토끼 같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단, 이 이성 간의 관계가 아름답게 펼쳐나가야지 잘못된 모습으로 나간다면 결국 가정이나 그 남녀에게 힘들고 충격적인 일이 될 수가 있죠.
저는 제 아내하고 결혼할 적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자는 이 혼전순결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남자도 혼전순결을 지켜야 된다. 그런 고리타분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 우리 아들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었는데, 요즘에는 너무 급변화 속에서 남녀의 그 관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다가는 결국 꼰대 소리를 들을 것 같습니다. 단지 남녀의 관계는 아름다운 관계가 참 좋지 않겠는가. 부모님들이 허락하는 관계, 부모님이 허락지 않은 그 관계는 조금 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것도 있겠지만은 어떤 이성 간의 관계를 가질 때 정말 부모님들이 걱정하지 않으시는, 물론 부모님의 시선들은 걱정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럴까요? 가장 핵심적인 걱정거리는 바로 이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친구로 사귀다가 좀 더 거리가 가까워지고 깊어지면은 성적인 관계까지 갖게 됩니다. 마치 이것은 아이들에게 물가에다 데려놓고서 물가에 들어가지 말라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죠. 그리고 생선을 갖다 놓고 고양이한테 먹으면 안 돼, 이런 거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왜 부모님들이 걱정할까요? 공부할 시기에, 청소년 시기에, 학업에 열중해야 할 시간에 혹시라도 아이가 생기고 준비되지 않은 과정 속에 아이를 낳게 된다면은 모든 것을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공부할 때 공부하고, 또 이성 간의 관계 속에서 부모님들은 단순합니다.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넘지 말아야 선을 넘게 되면 결국 더 큰 엄청난 해일이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성 관계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18세 되기 이전에, 성인이 되기 이전에는 조심해야 된다. 왜? 아직까지도 판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성년자라는 것은 오늘날 육체와 모든 부분들이 성숙함으로 인해서 겉보기에는 어른과 다름이 없지만은 아직 마음이 성숙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한 여자를 보게 되면 외형적인 모습만 보게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성적 욕구와 그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면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생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플랜이 없는 가운데서 이 일을 만들어 가다 보면은 갑자기 이 마치 먹구름이 끼어 있을 때 빨래를 걷지 않았다가 장독대 뚜껑을 열어놨다가 소낙비가 쏟아지는 것과 같은 현상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비 오면은 빨래 젖으면 다시 빠르면 되죠. 장독대 뚜껑을 열었다가 비가 막 쏟아져서 그 안에 물 들어가면 장 다시 담으면 되지요.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결혼하기 전에 양쪽에서 허락을 받지 않는 상황 속에서 좋아하다가 아이를 갖게 되면은 그냥 키우곤 했습니다. 그만큼 어려움이 뒤따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키웠는데, 요즘에는 좀 상황이 좀 달라서 많은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하고, 또 학교에서 그런 성적인 교육도 가르쳐주고, 엊그저께 제가 유튜브를 잠깐 보았는데 우리 유치원 아이들이 성교육 시간에 성교육을 배우는데, 우리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도
보기에 힘들어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교재가 아이들에게, 유치원 아이들에게 교육이 되어진다는 것을 보면서 이야, 참 이런 세상이구나 하면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여자친구 사귀지 마라, 또 절대는 성관계에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아이들은 초등학교, 아니 유치원 때부터 그런 부분들을 보았고, 또 유치원 아이들이 호기심 가운데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그림과 같이 그런 흉내를 낸다고도 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자라는 청소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까지 이르기까지 어떻게 그 아이들에게 이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 할 수 있겠어요? 물론 어렸을 때는 이것은 된장이니까 짭짤한 것이고, 요거는 고추장이니까 매운 것이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된장, 고추장 맛을 다 본 사람들에게, 그 아이들에게서 이거 고추장이니까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이거 된장이니까 이거 찍어 먹으면 짜다, 이거 간장이니까 아주 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된장과 고추장에 대하는 그 자세, 음식에 대한 자세, 짠 음식과 매운 음식에 대한 자세,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그 이성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아빠하고 엄마하고 거기에 대한 그 답변들이 우리가 옛날 엄마 아빠한테 배웠던 그 답변으로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화가 되지도 않고, 또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거기에 경청하면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아이들에게 답변을 해줄 것이고, 또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할 것인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그 교육을 이제는 뛰어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었던 그 엄청난 그 쓰나미가 우리에게 이미 다가왔어요. 그러면은 전에 같으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그걸 쓰나미 근처에 가지도 못하게 했고 보지도 못하게 했고, 그런 위험한 장소는 아예 차단을 시켰습니다. 안 되면 억압과 또 때로는 체벌과 야단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아예 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저 때만 해도 여성들이, 특히 여학생들이 밤 8시, 9시를 넘어간다? 저희 부모님 때 보면은, 제가 제 청소년 시절을 지나갔을 때 그때 보면은 그 여자친구들이 나는 아빠가 밤 8시까지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가야 돼. 나는 9시까지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 우스갯소리로 옛날에 뭐 통행금지 있을 때 통행금지만 넘으면은 집에 못 가니까 자고 가는 그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지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통행금지를 남기려고 하고, 또 저희 그때 되면 뭐 여자친구가 오면 멀리 섬에 간다든지 아니면 통행금지 끊기는 대로 간다든지 뭐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었습니다만은, 요즘은 뭐 통행금지가 있나요? 또 부모님들이 옛날처럼 몇 시까지 들어와, 몇 시까지 뭐해, 이럴 수가 있나요? 아마 그렇게 한다고 해도 다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요리 숨기고 저리 숨기고 다 할 겁니다. 이제는 이 엄청난 쓰나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엄청난 쓰나미를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중학교, 뭐 초등학교, 고등학교 성교육을 하잖아요. 심지어는 참 엄청난 일인데, 초등학교 학생들이 콘돔을 끼우는 그 방법을 알고 뭐 거기에다가 윤활유를 뿌리고 이런 것까지 초등학생들에게 성교육을 시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엔 많은 것을 막으려고 하죠. 대비하려고 하죠. 어느 정도 허용을 하되 거기에 대해서 부작용들을 없애려고 그런 쪽으로 교육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교육들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제가 단호하게 이야기하는데 남녀 간의 이성 문제 만나도 좋습니다. 또 때로는 그 선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걸 어떻게 남자 여자 친구들이 가까워지고 선을 넘으려고 하는데 부모님들이 맨날 쫓아다닐 수도 없는 거고 또 어디다 가둬둘 수도 없는 거고 요즘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한 가지만 저는 교육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 교육은 다른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솔선수범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환경을 갖추게 되면은 이 사춘기가 오든 이성 문제가 오든 그 어떤 여파가 오더라도 그 아이들은 그 쓰나미 앞에서 단호하게 이겨나갈 수 있고 심지어는 거기서 파도를 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힘까지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그게 뭐냐?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내 앞에 있어서 이성 문제든지 결혼 문제든지 모든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으면은 부모님들은 더 이상 걱정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질 수 없고 또 남몰라라 하고 내버려 두고 또 심지어는 자기가 뿌려놓은 그 씨앗을 남몰라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힘들고 어렵고 어른들은 어른들 나름대로 꼰대의 눈으로 바라보고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왜 부모님들은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문제만 나오면 왜 부모님이 저렇게 변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서로 소통이 안 되고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춘기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고문과 아픔들을 상처들을 부모님께 보여주고 부모님 치료해 주세요. 부모님이 치료 못하면 의사 선생님을 모셔다가 치료하는 것처럼 바로 이성 문제나 사춘기 문제 바로 부모님께 보여주고 알려주고 서로 속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그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게 되면 이성 문제도 건강해지고 행복할 수 있고 잘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책임론이죠. 그래서 바로 미성년자는 책임을 져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이 책임을 져주는 것이고 또 성인은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이든지 설령 미성년자가 어떤 일, 선을 넘는 일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책임질 수 있고 사리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꼬마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별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물론 책임 그런 걸 떠나서 일찍들 결혼하고 했죠. 요즘에는 정보시대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 청소년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책임 소지도 알고 있습니다. 예, 요즘 뭐 촉법소년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런 일을 행동하기 전에 사회적인 책임과 자기 자신의 책임과 모든 책임이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고 그 가정 속에서 책임이 있고 반드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다는 그런 세상이 존재하고 가정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문제든지 우리는 염려할 거 없습니다. 왜? 자기가 알아서 책임질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책임 있고 소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먼저 책임에 앞서서 솔선수범할 줄 알아야죠. 부모님들이 어떤 일을 해놓고 책임지지 못하면 그 아이들이 뭘 보고 뭘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부모님이 책임 있는 그 일을 해나가고 환경과 가정을 만들어주면 아이들이 나이가 많고 적고 옛날에는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어린아이들도 다 알아요. 엄마가 화났는지 엄마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래서 아이들은 그러잖아요. 눈치 딱 보고 있다가 우리 엄마는 손님들 오시면 화를 안 내. 손님 가시고 나면 화내. 그러니까 손님 계실 때 엄마 나 돈 줘, 뭐 사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엄마는 어떡합니까? 손님이 있으니까 눈으로 막 씩씩씩씩 하면서 너 있다. 예? 손님 가만 보자. 예, 그러고서 이제 그 아이가 요구하는 걸 들어주잖아요. 그러고 나서 손님 가시고 나면 막 야단치고 혼내고 때리고. 예. 근데 그 아이가 자라면서 그런 눈치를 보지 않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알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느낄 줄 아는 그 아이는 상황 눈치 보지 않습니다. 자기 일을 소신껏 할 뿐입니다. 초등학생들, 유치원 다니는 학생들 명확합니다. 너무 잘합니다. 너무 잘 알아서 어른들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그 속에 어른이 들어있다고 하잖아요. 분명히 아이들이 옳고 그름 합니다. 부모님은 거기에 잣대가 돼서 옳고 그름을 분명하고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부모가 되고 그런 환경이 이루어진다면 그 아이의 이성 문제, 미성년자는 자기가 책임을 지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아이와 결혼하고 선을 넘어서 여러 가지 힘들잖아요. 부모님이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난 책임질 수 없으면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아니면 나이가 도달하지 못하지만 내 마음속에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생기고 그런 부모 밑에 자랐다면 그 아이는 일을 저질러도 가까이 가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도 분명히 그 아이는 책임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옳고 그르고 잘못된 것은 돌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의심스러운 두들겨 보기도 하는 그런 성숙한 이 가정과 한 사람으로서 남자로서 여자로서 이렇게 살아갈 것을 저는 확신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은 아이들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나의 삶이 아이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 힘내시고 부모님들의 돌보심에 따라서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고 도움이 필요 없을 때는 혼자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멋진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성 문제까지도 이미 다 여러분들은 알 거 다 알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어렸을 때 다 알 거 다 알았는데 요즘 친구들은 얼마나 알 거 더 잘 많이 알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여러분 가는 길에 갈채의 박수를 보내요. 물 한 모금 마시고 하겠습니다. 물이 참 맛있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제가 답답해 하거나 화를 낼 때 아빠는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리고 제가 아빠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요즘 사춘기들 감정 기폭이 심합니다. 마치 어른들의 그 폐경기라고 하면 좀 그렇죠. 이 완경기를 끝난 사람들, 끝난 사람들의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은 감정 기폭이 심하죠. 우리 청소년들도 감정 기폭이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우리에게 엄마 아빠를 바라볼 적에 참 답답하거나 화내고 도대체 이 사춘기들은 럭비공하고 똑같아요. 어디로 어떻게 튈지 몰라요. 잠잠한 이 바다와 같다가 갑자기 그 해변가에 햇빛도 나고 파도가 잔잔했는데 사람들이 그 근처 가서 야 바다 풍경 멋있다 하고 보다가 갑자기 너울성 파도가 슉 해가지고 사람들이 물속에 빨려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바로 그 상황이 우리 사춘기 상황이고요. 마치 다이너마이트의 심지에 불만 붙이면 터질 것 같은 그런 친구들이 바로 사춘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럭비공 같이 방향도 모르게 튀는 아이들이 바로 사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리 튈지 저리 튈지 노을성 파도와 같고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이 친구들이 갑자기 화를 내다가 웃다가 울다가 할 때 여러분 엄마 아빠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놈이 미쳤나? 아, 왜, 죄송합니다. 왜 지랄하고, 지랄하고 난리요? 이러지 않겠어요? 아니, 난데없이 옷도 이상한 옷 입고 다니고, 이상한 돌발 행동을 하고, 그게 사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정해야죠. 어떻게 인정해? 바닷가에 갔는데 노을성 파도 치는 거 보고서, 이거 뭐, 갑자기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에요. 자연 기후에 따라서 변화에 따라서 노을성 파도 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닷가에 갔을 때 혹시라도 거기 팻말 보셨나요? 이 지역은 노을성 파도가 일으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 가지 마세요. 그렇게 써 있잖아요. 예. 럭비공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렇게 공을 던졌을 때 내가 딱 던져 튀겨서 이쪽으로 튈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아니요.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저쪽으로 튀어요. 예. 분명히 예상하잖아요. 럭비공이니까. 말 그대로 럭비공이니까. 노을성 파드니까. 노을성 파드니까. 예, 그러면은 다이나마이트 거기에다가 심지에다가 라이터를 켜서 불을 붙이면은 아 이거 불꽃놀이다. 그러면서 요즘 바닷가에 가면 이 바닷가 그 경비하시는 아저씨들이 관리하시는 아저씨들이 그러잖아요. 아유 폭죽 터트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와서 폭죽 터트리고 하지 말라고 하면 예 알았습니다 하고 가고 나면은 또 터트리잖아요. 지 그러면 뽕뽕뽕뽕 이렇게 튀잖아요. 그럼 그거 잡고 있잖아요. 아니면은 그 바닥에다 이렇게 꼽아놓잖아요. 그럼 다 튀면 어떻게 돼요? 치고 꺼지잖아요. 근데 다이나마이트는 거기다 불 붙였는데 그놈 밑에 다이나마이트 폭탄 붙잡고서 야 불꽃 내리다고 찌찌찌 그럽니까? 어떻게 돼요? 심지가 다 털어가면 빵 하고 난리 나는 거죠. 엄청난 바위가 산산조각 납니다. 다이나마이트는. 그러면 다이나마이트 그 불 붙이는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모르나요? 다 알잖아요. 노을성 파도에 대해서 알고 또 역비공에 대해 알고 다이나마이트 다 알잖아요. 그게 뭐라고? 사춘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알면 아는 만큼 같이 대비를 해야 되죠. 어떻게 대비합니까? 아는 것이 대비하는 것이에요. 사춘기는 지금 홍역을 앓고 있다. 그래서 언제 갑자기 튈지, 언제 터질지, 언제 나를 내 마음속에 가슴에 있는 그 좋은 감정까지 노을성 파도를 확 휩쓸어 가지고 나를 갖다 괴롭게 할지 모르는 그 사춘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대처해야죠.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요? 매뉴얼을 알아야지. 내 아들에 대해서 알아야지. 지금 왜 저가 저러고 있는지. 사춘기니까. 그러면 그 사춘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엄마 아빠가 끌어안는 거예요. 화나면은 갑자기 화를 확 내고 막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감정이 깊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은 아 우리 아이가 다이나마이트에 심지에 불이 붙었구나. 아 우리 아이가 럭비공이 땅 튕겨가지고 어디 방향으로 튀었구나. 내 아이가 노을성 파도로 내 가슴을 확 휩쓸고 지나갔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알으니까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음에는 더 퍼지지 않도록 더 터지지 않도록 더 휩싸이지 않도록 끌어안아야죠. 아빠도 그랬어. 엄마도 그랬어. 얼마나 힘드니. 마음 아프지. 속상했지. 아들아, 아들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사춘기 때 술 먹지 말니까 술 한잔 먹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 술은 어른 앞에서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속담 저도 지금까지 이용하다고 생각해요. 어른 앞에서 배운 술은 알코올기가 없죠. 약기운이 없어요. 그래서 아들 힘들고 터질 때 아니면 터질라고 할 때 터졌을 때 아들 아빠 요즘 직장 생활하는데 미치겠다 아주 그냥 짜증나고 힘들고 막 내가 먼저 앓는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아픈 소리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아들아 아빠 좀 위로해다고 아빠가 술 한잔 사왔는데 같이 술 한잔 먹자. 네?
이건 술이 아니에요. 그냥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힐링의 약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빠하고 아들하고 술 곤대만들에 먹고서 아이씨 아빠하고 자식이 지내 아이씨 너이 새끼 뭐지 이렇게까지 먹나요? 아빠하고 아들하고 술 먹는데 또 설령 술 먹는다고 해도 아빠 앞에서 아들이 술을 배우면은 아무리 알코올기가 있으려고 할지라도 정신을 갖다 듬고 아빠 앞에서 편안하게 먹는 겁니다. 그런 환경 만들어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들하고 얘기하는 거야. 야, 요즘 아빠 직장 사는데 힘들다. 사업하는 거 힘들다. 뭐 이런 것처럼 힘들다. 정말 너무 짜증나고. 어떤 그놈의 자식이 있는데 그걸 왜 그러는 거야? 야, 아들아, 너네 열받는 일 없냐? 왜 이렇게 아빠만 열받는 일 생기지? 너네 열받는 일 없어? 에? 그러면서 한잔 마셔. 아빠, 저도요. 요즘 막 그냥 공부는 해야 되겠지. 공부는 안 되지. 또 여자친구 생겼는데 또 이렇고 저렇고 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빠 힘들고 어려워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겠어요. 야, 인생 뭐 있냐? 인생은 살면서 고민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야. 그 고민했다고 다 풀어질 것 같으면 아빠도 고민하겠냐? 고민 안 하지. 그냥 때로는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지나가다가 흙탕물 튀기도 하고 또 그러면 빠르면 되고 그런 거야. 너무 그거 괴롭고 힘들게 생각하면 내 마음이 너무 아파. 네가 마음 아프면 아빠 마음이 어떠냐? 아빠도 힘들잖아. 아빠가 아프면 너 마음 어때? 좋아? 신바람네? 아니잖아, 그치? 이제 살다 보니까 다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이 있는 거야. 가장 중요한 거는 밖에서 비바람 맞고 소나기 맞고 흙탕물 튀어도 내가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내 가정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냐, 그치? 우리 아들 아빠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 아빠 이래. 그래서 서로 모든 것을 다 풀어낼 수 있는 그 공간. 그래서 아들이 밖에 있었던 이야기 사춘기 겪으면서 힘들고 폭발할 수밖에 없는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거를 아빠한테 터트려 버리는 거예요. 아빠한테 이유가 있잖아요. 왜? 아빠니까 엄마니까 터트려 버리는 거. 때로는 웃어가면서 터트리기도 하고 울면서 터트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은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병이 생깁니다. 속병이 생겨요. 소가리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한이 많은 거예요. 왜? 그거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많은 이 세상 그러잖아요. 그거 못 풀었기 때문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풀어요. 그걸 누구한테 풀까요? 다른 사람한테 풀으면 저 새끼가 술 먹고 술 찌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친구도 있죠. 여친도 있고 남친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풀기 전에 가정이라는 이 울타리 안에 모든 것을 다 풀어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녹여버리고 모든 걸 다 해독작용할 수 있는 그런 용광로와 같은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뭐든지 세상 찌꺼기 갖다가 거기다 두면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용광로를 엄마하고 아빠하고 만들어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안 계시면 어떡합니까? 선생이 많은데 어떡합니까? 친구. 그런 내 마음을 누구보다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앞에서 푸는 거예요. 그럼 나는 친구도 없고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고 아무도 없어. 그래서 종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다. 그 대나무 그 속에다가 대고 막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속에 있는 걸 풀어낼 때 그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겁니다. 내 마음이 편해야 몸이 건강한 거예요. 몸이 여기저기 아프잖아요. 난데없이 아픕니까? 아니에요. 그 몸이 아프기 전에 반드시 증상이 있었어요. 어떤 증상? 마음이 아팠어요. 이 마음이 아플 때 그것을 참다 보면 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병을 고치려면 마음을 고쳐야죠. 그럼 이 마음을 풀 데가 없어요.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엄마 아빠 있어요. 엄마 차니까 에이 새끼 막 응? 저놈의 새끼가 아주 그냥 팔자가 폈고 뭐 요즘 잘 먹고 잘 입고 그냥 엄마 아빠가 잘해주니까 이놈의 자식이 아주 그냥 팔자가 폈어 이놈의 새끼야. 이게 아니야. 아들 아프구나. 어디 아파? 마음이 아파? 그러면은 아들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었는데 엄마가 네 마음 몰라주면 누가 알아주냐? 아빠도 있잖아. 얘기해.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주는 거. 그러면 전번에 우리 큰아들하고 얘기하다가 네 속에 있는 걸 얘기해라. 그랬더니 아들이 그런 거야. 막 눈물을 막 그냥 그 커다란 놈이 1m 96짜리가 제 앞에 앉아가지고 막 눈물이 폭포수가 돼가지고 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이 얼마나 아프면 저렇게 울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저렇게 울까? 그러면서 그 아들을 끌어안아줬어요. 아들아 마음 아프지 마. 아빠가 있잖아. 그래서 아빠가 필요한 거고 엄마가 필요한 거고 친구가 필요하고 때로는 아빠가 해결하지 못할 그런 부분들을 여친한테 얘기한 거야. 그런 부분들을 남친한테 얘기한 거야. 근데 그 이성관계를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엄마 아빠가 해결하지 못해서 어느 남자한테 얘기했더니 내 마음 알아주고 어느 여자한테 얘기했더니 내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친구가 있는데 누가 그걸 막을 수 있느냐고요. 엄마 아빠가 못 해주는데 그거 막으려면 엄마 아빠가 먼저 해주세요. 그 아이 마음 알아주고 끌어안아주세요. 그러면 그 아이 다른 길로 안 갑니다. 또 그 아이가 건전한 연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저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아빠 중에 겉에 보면 정말 나쁜 아빠였고 화 잘 내는 아빠였고 아이들 잘 때리는 아빠였고 아주 성질이 아주 못된 아빠였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누구 말 맞다나 죽으려고 하나 마음이 편해서 그런지 이제는 그 아이들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이제는 내가 끌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가 생기고 더 끌어안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왜 여러분들에게 제 치부를 이야기합니까? 지난날에 왜 아픔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까?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저와 같은 그런 아빠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아이들이 있다면은 그 아이들 눈물을 누가 닦아줍니까? 엄마 아빠가 안 닦아주는데 누가 닦아줍니까? 집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집에서 아들 마음에 있는 그 이야기를 다 나눴을 때 누가 뭐라 해도 이 아빠는 너를 믿어. 누가 뭐라도 이 엄마는 너를 믿어. 이런 환경이 이루어지지 못한 그 눈물을 닦아주지 못한 아이들이 어디 가서 호소하고 어디 가서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종교가 필요한 것이고 때로는 그 종교를 갖지 못한 아이들이 그래 순간 그 고통과 아픔을 아빠도 이해하지 못하고 엄마도 이해하지 못하고 친구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데 몇몇 친구들이 이해하는데 보니까 그 아이들이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본드를 하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과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알아주는 그 아이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같이 해서는 안 될 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책임이 누구입니까? 어른들이잖아요. 어른들이잖아요. 어른들이 이 일을 못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라도 해야죠. 그래서 제가 제 치부를 이야기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하고 이렇게 호소를 하는 것은 엄마 아빠 아이들 어렸을 때 엄마 아빠 또 성장해 가면서 유아기 청소년기 반항기 이런 모습을 아이들을 보면서 저의 시행착오를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이야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제 못단 그런 아쉬움과 후회 이야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지라도 요 가슴 속에 조금이라도 남았다면 그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돌아본다면 저와 같이 이렇게 방송에서 후회하는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해줬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했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기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엄마 아빠가 되는 것이고 그런 아이들을 키워나갈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솔직한 이야기를 했을 때 화내지 마시고 내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격려해 주고 그 아이들이 사춘기를 맞아서 럭비공같이 이리 튀는지 저리 튀는지 모르고
노을성 파도처럼 내 가슴에 모든 것을 싹 쓸어가 볼지라도 다이나마이트 같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아이들, 우리가 감싸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끌어안지 않으면 그 아이들은 어디서 터질지 모릅니다. 그 터지는 것이 잘못된 사람들과 만나면 이 사회는 더 어렵고 힘들고 나는 축복성이냐 하는 그 친구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날 것이고, 묻지마 살인을 해서 주위에 많은 엄청난 일들이, 지하철 안에서 불을 지르는 일, 지나가는 사람이 염산을 뿌리고 지나가는 사람 무작정 칼로 찌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나라 책임이고 어른들 책임이고 바로 제 책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책임을 가르쳐주지 못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부모님께 아빠 나 좀 믿어주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아들을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지라도, 우리 딸을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지라도 아빠는 믿어줘야죠. 설령 그 행동이 잘못됐을지라도 그 어렸을 때 내 안에서 아빠, 엄마, 아기자기에게 손놀림하고 곤지곤지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내가 믿어주지 않으면 누구를 믿어주겠습니까? 생각나서 얘기합니다. 일본에는 그 사무라이 정신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래된 이야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들 또래가 여러 명이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어느 빵집에서 그 아이들이 빵을 훔쳐서 가지고 달아납니다. 그런데 그 뒤따라오던 그 아이가 지나갈 때 그 주인이 그것을 보고서 빵을 가져갔던 아이들은 놓치고 이 아이를 보면서 네가 우리 집 빵 먹었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니에요, 저는 빵 안 먹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놈아, 내가 돈으로 너가 빵 훔쳐먹는 걸 똑똑히 봤는데 네가 어른 앞에서 감히 거짓말해? 어? 너희 나쁜 자식, 어떻게 네가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막 야단치는데 내가 돈으로 네가 빵 훔쳐먹는 것을 똑똑히 봤단 말이야. 그러고 야단 맞고 이리 맞고 저리 맞을 때 마침 그 옆을 지나가던 그 아버지가 옵니다. 그 주인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저씨, 무슨 일 있습니까? 이 아이가 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우리 집 빵을 훔쳐 먹었어요. 다른 아이들하고 같이 와가지고 다른 애들은 달아났고 요 놈을 내가 지금 잡았는데 요 놈이 분명히 우리 빵을 훔쳐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의 것을 훔쳐먹은 적도 없고 쳐다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내가 봤다고요. 이놈이 분명히 먹었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아이에게 묻겠습니다. 아들아, 너 빵 훔쳐먹었냐? 안 훔쳐먹었냐? 아빠 얼굴에 두 눈을 보고 똑똑히 말해보렴.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아빠 얼굴을 탁 쳐다보면서 아빠, 제가 빵 안 먹었어요. 안 훔쳐먹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들으셨죠. 그런데 이 아이는 빵을 안 훔쳐먹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당신은 내 아이가 빵을 훔쳐먹었다고 이야기하니 아빠가 너에게 이야기한다. 아들아, 아빠는 너를 믿는데 이 아저씨는 너를 믿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너가 어떻게 이 아저씨도 믿을 수 있게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빵집으로 가더니 칼을 가지고 와서 배를 쫙 해서 쫙 긋습니다. 아저씨, 제 뱃속에 빵이 있나 한번 쳐다보세요. 그러자 그 아저씨가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빕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는 절대로 빵을 훔쳐먹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믿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러분,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내 아들, 딸이
잘못됐다고 말할지라도 그 아들의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아들아, 딸아, 정말 이 아저씨가 이야기한 것이 사실이냐? 그랬을 때 아빠를 바라보면서 아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 아들, 딸의 말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의 아빠, 엄마가 많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는 좀 무거웠지만은 그러나 우리 삶의 현실에서 사춘기 청소년들이 맞이하는 그 아픔과 고통은 너무나 큽니다. 이것을 엄마 아빠가 이해하지 못하고 끌어안지 못하면 누가 그 아이들을 끌어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 여러분, 힘내시고 건강하시고 몸과 마음이 참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팟캐스트 이 아빠는 여러분들을 적극적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아빠에게 묻고 싶은 이야기, 말하고 싶은 이야기, 주변에 돌아보는데 그 말을 할 수 없을 상황일 때 저에게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것을 지켜보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을 응원할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그 답글을 우리 삶의 경험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나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다음 주 금요일날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짠짠짠짠짠. 많이 무거우셨죠? 그러나 무거운 만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아들에게 딸에게 꼭 필요한 약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도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선물일지도 몰라요. 팟캐스트 마음의 라디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한 우리 팟캐스트 오늘도 나지막이 사랑을 담아 다시 시작해요. 빠르게 흘러도 괜찮아 우린 같이 있을